안녕하세요. 이미새벽입니다. 블랙 위도우 솔로 영화가 드디어 개봉을 했는데요. 어벤져스 영화를 본 지가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흐릿해서 더욱 놓치기 쉬웠을 수많은 디테일과 떡밥들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영화는 나타샤가 3년을 함께 살았던 가족을 보여줍니다. 아빠 알렉세이는 자칭 레드 가디언으로 캡틴 아메리카의 대응 인물로 러시아에서 만든 혈청을 맞은 슈퍼 솔저죠. 원작 코믹스에서는 블랙 위도우의 남편으로 나옵니다. 여동생 옐레나는 코믹에서는 블랙 위도우의 오랜 라이벌로 나오는 인물이죠. 엄마 멜리나도 본래 코믹스에선 나타샤를 죽이려 하던 슈퍼빌런 중 한 명이었는데 모두 각색되었습니다. 가짜 가족이었을 때 그 집에는 동그란 니트 장식이 달려있는데 이후에 드레이코브 박사의 사무실에 똑같은 모양의 나무가 걸려있는 걸 볼 수 있죠. 러시안 가짜 가족 설정은 더 아메리칸즈라는 드라마 작품과 비슷한 설정이며 스파이 가짜 러시안 가족이 실제하기도 했었습니다. 2010년에 FBI가 10명의 러시안 불법 체류자를 잡았는데 4커플 포함이었고 언더커버로 미국에서 수년을 살았다고 하네요. 영화에 나오는 1995년은 MCU에서 중요한 해인데요. 캐럴 댄버스, 즉 캡틴 마블이 지구에 불시착한 뒤 닉 퓨리 요원을 만나고 어벤져스를 모으기 시작한 해죠. 또한 가모라가 타노스에 의해서 납치된 해이기도 합니다. 바로 나타샤와 엘레나처럼요. 이 가족이 도망갈 때 노래 아메리칸 파이를 차에서 트는데요. 엘레나가 좋아해서 따라 흥얼거리죠. 이 노래는 1959년 비행기 추락 사고에 대한 노래로 많은 음악인들을 죽게 만든 비극의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울한 노래를 그저 즐겁게 따라 부르는 엘레나는 레드룸으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상태죠. 미국을 떠나면서 창밖에는 풋볼 게임이 보이는데 노래 가사의 풋볼 게임 중 하프타임에 행진하는 선수들에 대한 부분이 흘러나오고 선수들이 필드를 떠나기 싫어하는 내용의 가사죠. 쿠바에 도착한 레드 가디언이 테이프를 주면서 노스 인스티튜트라고 말하는데 이는 코믹에서 등장한 적이 있는 기관입니다. 레드 가디언이 넘겨준 이 기술은 뇌에 침투하여 화학적인 조종을 하는 것으로 쉴드 연구소가 완성한 인간 두뇌 지도를 탈취해서 건네주는 것이죠. 이후에 밝혀지기로는 쉴드 내에 기생하던 하이드라가 관리하는 연구소였으며 윈터 솔저의 세뇌 조작에도 가담했다고 하죠. 드레이코브는 로키가 어벤져스에서 언급한 적 있는 이름이고요. 나타샤가 죽였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드레이코브의 딸을 언급했었죠. Can you wipe out that much red? Dreykov's daughter. 나타샤가 뭔가 황급하게 접어서 동생에게 건네주는데 이는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고 차에서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동생이 해독제를 전달하면서 이 사진을 띄워놓습니다. 드레이코브의 반지가 클로즈업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레드룸 데이터를 풀 때 사용됩니다. 이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며 지미 카터, 빌 클린턴 등등 정치인들과 함께 있는 드레이코브의 합성 사진이 나옵니다. 엘레나가 첫 등장해서 칼을 떨구며 다시 공격하는 모습이 나오고 나타샤가 태스크마스터와 싸울 때 똑같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태스크마스터는 호크아이와 블랙팬서의 싸움을 보며 학습을 하는데요. 예고편에서는 나타샤가 아이언맨2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바뀌었죠. 태스크마스터의 화면에는 상대방의 전략을 분석하는 데이터가 뜨는데 헬멧을 벗을 때 목 뒤에 칩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언맨이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기술의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겠죠. 나타샤가 받은 가짜 여권 중에 페니가 있었고 나중에 개를 키우고 싶다고 말하던 엘레나가 묘지에 올 때 페니라고 이름 붙인 개를 데리고 옵니다. 나타샤가 문레이커라는 영화를 혼자 보고 있는데요. 블랙 위도우와 비슷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낙타산을 타고 뛰어내리기, 공중에 떠있는 숨겨진 기지 등이 나오죠. 드레이코프의 딸이 등장할 때 사운드와 태스크마스터가 등장할 때 사운드가 똑같죠. 같은 사람이라는 단서입니다. I got red in my ledger. I'd like to wipe it out. 이 대사는 내 손에는 피가 묻어 있어. 지우고 싶어 라고 영화관 자막에는 나오지만 내 장부에는 붉은 글씨가 적혀 있어 라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정확히는 빚을 졌으며 이를 갚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천장에 나타샤와 엘레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나타샤는 예전에 호크와야 역에서 2일을 지냈다고 말합니다. 이때 지루했는지 두 사람이 그린 낙서들이 보이는데
호크아이의 화살도 보이고 삽목, 즉 두 사람이 9칸의 칸 속에 번갈아 가며 O나 X를 그려나가는 게임도 보이죠. 나타샤는 친부모에 대해 궁금해하는데 어머니의 이름을 끝내 못 듣습니다. 친아버지 이반 로바노프의 이름은 엔드게임에서 언급된 적이 있죠. 엘레나가 세뇌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산 조끼를 나타샤에게 선물하고 나타샤는 인피니티 워에서 주머니 많은 이 조끼를 계속 입고 있죠. 알렉시는 드레이코프에게 토사구팽 당하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문신을 보면 멜레나의 얼굴 밑에 사랑이라는 단어도 새겨져 있고 엘레나와 나타샤의 이름도 보입니다. 가짜 가족이었지만 그에게도 큰 의미였나 보네요. 감옥의 이름은 세븐스 서클 프리즌인데 2016년 발매된 마블 코믹 데어데블 퍼니셔의 부주이기도 합니다. 적의 방패를 발판 삼아 점프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벤져스에서 나타샤가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위로 뛰었던 모습과 비슷하죠. 엘레나가 자궁이 없다며 레드룸에서 실행하는 불임 수술을 말하는데 나타샤가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배너에게 말한 적 있죠. They have a graduation ceremony. They sterilize you. It's efficient. 엘레나가 아버지의 그 멍청한 크림슨 다이나모 시절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알렉세이는 레드 가디언이라고 정정해줍니다. 크림슨 다이나모는 또 다른 마블의 러시안 빌런의 이름으로 엘레나가 헷갈렸나 보네요. 엘레나가 레드룸의 습격에 놀라 총을 들고 둘러보는데요. 이때 멜리나의 무기를 모아놓은 방의 벽에 걸려있던 마스크들이 사라져있고 머리 가발도 없어져 있죠. 나로 위장한 나타샤가 드레이코프를 만났을 때 그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바로 그녀의 머리를 잡아 의자에 앉게 만듭니다. 아마도 이때 향기들을 이용해 위장이라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마스크는 이전에 나타샤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사용한 적이 있죠. 드레고브의 사무실에는 라스푸틴의 촉상화가 걸려있는데요. 마지막 러시안 왕족인 니콜라스 2세와 알렉산드라 황후에게 조언을 하고 국정에 참여했던 수사입니다. 이는 드레고브의 현재, 즉 정치인들과 내통하고 있는 것과 그 권력이 곧 끝날 미래를 보여주죠. 화면에 전 세계의 위도우들을 보여주는데요. 가로 세로 열을 세어보면 적어도 7,000명 이상의 위도우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도우들이 퍼진 지도에서 와칸다에만 비어져 있는데요. 이는 11월 직후의 상황으로 와칸다는 그저 작은 농사 지역으로만 알려져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나타샤가 드레이코프의 컨트롤 버튼을 알게 되고 협조 고맙다 라고 말하는데 어벤져스에서 로키에게서 비밀을 캐낸 뒤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For your cooperation. 태스크마스터 헬멧이 깜빡거리는 것을 보고 나타샤는 알고리즘에 에러가 생긴 것을 눈치채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깨우려고 시도합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많은 디테일들이 숨어 있는데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